안녕하십니까. 장은영입니다.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과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경투 잔만경. 같이 진행을 도와줄 한지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지훈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갑작스런 LG전자의 1조 원 유상증자, 아이폰 4S 판매 경쟁 나선 KT와 SK텔레콤, SK그룹의 지주사 위반 제재, 정부 대책 시급한 가습기 살균제 등 한 주간 일어났던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 LG전자가 1조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부터 불거진 LG전자의 대규모 유상증자설에 3일 LG 주가는 크게 들썩였습니다. LG전자는 유상증자 소식에 장 초반에 6에서 8%까지 급락했고 결국 조혜경 씨 요구를 받았는데요. LG전자는 즉각 부인하지 않고 오후 6시에 답변하겠다고 밝혀서 유상증자설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결국 LG전자는 오후 6시 시설자금 6,385억 원, 운영금 4,235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총 1조 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3일 LG전자의 주가도 크게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3일 하루 동안 LG전자 주가는 이제 13.73%가 내렸는데요. 지주사인 LG 등 이제 다른 계열사도 이제 동반 급락해서 단 하루 만에 LG그룹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원가량 사라졌습니다. LG전자의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를 놓고 그 배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LG전자의 실적 부진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지난 3분기까지 3,200억 원에 이르는 누적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스마트폰 사업이 올해에만 약 3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지분법 평가로 반영된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의 순손실도 2,600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들 계열사의 부진이 이제 내년 이후까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누적 순손실이 늘어나면서 LG전자는 이제 올 들어 이제 1조 원가량의 자금을 채권 시장에서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재무 건전성이 이제 크게 악화된 건데요. 현재 LG전자의 차입금은 약 8조 5천억 원대입니다. 현금 보유액보다 이제 차입금이 이제 5조 7천억 원가량 많은 건데요. 이 때문에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LG전자의 등급 전망을 떨어뜨린 등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흑자 전환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인 자금 확보를 해서 이제 유동성 악화를 막자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적기에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이제 이번 유상증자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적절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투입하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휴대폰 부분에 이제 사업 강화와 함께 이제 미래 먹거리로 정한 이제 태양광이나 LED, 수처리 등의 이제 그린 신사업을 위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제 신사업 분야의 M&A에서도 나선다는 이제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태양전지 제조사인 이제 썬텍파워를 이제 LG전자가 인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LG전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가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4일 자정부터 애플의 아이폰 4S의 국내 사전 예약이 실시됐죠. 그런데 이번에도 전산장애가 이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KT와 SK텔레콤이 이제 동시에 사전 가입을 실시한 만큼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혼잡은 없었지만요. 자정부터 많은 구입자들이 몰리자 SK텔레콤의 사전 예약 사이트는 2시간가량 마비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SK텔레콤 사이트는 이제 4일 오전까지 신청 차수 조회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전 예약은 2년 약정이 종료되는 98만 명의 아이폰 초기 가입자들을 놓고 KT와 SK텔레콤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빠른 차수로 이제 선정되기 위해 이제 KT와 SK텔레콤에 이제 동시 신청한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SK텔레콤의 경우 이제 새벽 2시까지 이제 가입자들을 흡수하지 못했고, 결국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KT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초반 기선 싸움에는 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양사의 경쟁 결과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했나 보군요. KT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과 더불어 이제 문자로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전산망이 마비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 하는 이제 사전 예약 가입인 만큼 이제 단단히 이제 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자로 신청한 경우 이제 제품 색상이 뒤바뀌는 이제 뭐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KT는 이제 4일 오전에 일일이 예약 내용을 수정해 이제 통보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폰 4S의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 실망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통신사로 이제 분산된 영향도 있겠지만 그 아이폰 3GS나 뭐 아이폰 4 출시 때보다는 열기가 다소 좀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제 제품 사양이 이제 아이폰 4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 내년에 화면이 훨씬 커진 아이폰 5가 나온다는 예상도 이제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KT와 SK텔레콤은 이제 아이폰 초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제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였는데요. 양사는 이제 사전 예약 때까지 그 정확한 요금제와 보상 프로그램을 밝히지 않는 등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먼저 KT가 이제 4일 오전 이제 할인 및 이제 보상 프로그램 등을 소개를 했는데요. 예상보다 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기존 아이폰 3GS 사용자들이 이제 아이폰 4S로 갈 경우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단 기존 제품을 반납하면 이제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이제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고요. 여기에 자녀 멤버십 포인트와 이제 2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우수 고객 할인 등을 덧붙여 추가적으로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아이폰 3GS 16기가 모델 4호 요금제 사용자가 이제 같은 요금제와 용량의 아이폰 4S를 구입할 경우는요. 26만 원가량인 이제 단말기 실제 부담금은 이제 절반 수준인 1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이제 아이폰 4S 16GB는 이제 2년 약정 기준으로 19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 아이폰 사용자라면 이제 해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제 KT 발표 3시간 후인 그 오전 12시에 보상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이제 아이폰의 상태를 이제 4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아이폰 3GS 16GB는 이제 16만 원에서 21만 원, 32GB는 이제 18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폰 4의 경우 최대 34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말기 보상만 놓고 보면 이제 KT보다 더 파격적인 셈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 구매는 이제 통신사 이동 시 이제 가입비 여부와 이제 각사가 제공하는 이제 인터넷 결합 할인까지 좀 감안을 해야 하는데요. 결국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보다는 이제 구입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제 우열을 가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데요.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였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SK그룹의 계열사인 SK네트워크스에게 과징금 50억 8,500만 원과 1년 이내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SK네트워크스가 1년 이내 지분 매각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그 지주회사는 물론 이제 자회사도 이제 금융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은 2년 이내 금융사 지분을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SK그룹은 이제 지난 2007년 그 일반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따라서 계열사인 SK네트워크스는 이제 보유 중인 SK증권 22.7%의 지분을 지난 7월까지 매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를 완수하지 못해 이제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과 이제 강제 매각 명령까지 부과됐습니다. 네, 특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정부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대기업의 고질적인 그 순환 출자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주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지주회사의 그 금융회사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당초 SK그룹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미 이제 2009년에 이루어져야 했지만요. 공정위는 유예 기간을 연장해 올 7월까지 총 4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공정위로서는 이제 그 안에 이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 건데요. 문제의 법안은 이제 지난해 4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SK그룹으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정부 방침대로 이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더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제 과징금만 물게 된 셈입니다. 제재 수위도 다소 정상이 참작됐다는 분위기던데요. 공정위도 이제 법안 통과 지연을 감안했는지 처벌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그 SK네트워크스가 가진 그 SK증권 주식 장부가에서 최대 10%인 96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이제 절반 수준인 50억대 초반으로 과징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개정안이 계속 이제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그룹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이제 내년 12월에는 두산그룹이 SK그룹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공정위가 이제 SK그룹의 제재를 내림에 따라 이제 그룹들은 이제 지주사 전환을 좀 망설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자 구조가 복잡한 이제 삼성과 현대차 등 이제 금융 자회사를 보유한 그룹들은 전환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요인으로 추정되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어떤가요?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지난 9월 발표한 8건에 이어 추가로 접수한 피해 사례 50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태아 1명을 비롯해 12개월 이하의 영유아 14명, 36개월 이하 소아 2명, 산모 1명 등 모두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2개월 미만 영유아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군요. 2명 이상의 가족 단위 피해자도 많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 피해 사례의 절반에 달하는 26명은 이제 가족 피해자인데요. 함께 생활하는 만큼 이제 가족 단위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센터가 밝힌 이제 피해 사례를 보면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대전에 사는 4살 이모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올해 3월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뒤 한 달이 안 돼 숨졌습니다. 또 어머니 김모 씨와 이제 돌이 안 된 이군의 동생도 이제 간질성 폐렴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이제 경기도 광명에 사는 한 남매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요. 이듬해인 2006년 4월 생후 34개월인 김모 군이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숨졌고 김 군의 누나도 같은 증상을 나타냈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불안도 커질 것 같은데요.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토론회에서 정부에게 어떤 요구를 했나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등은 정부의 강력하고 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사례가 처음 발견된 지 이제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부기관이 원인과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분개하는 것인데요. 시민단체는 이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수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동물 흡입 실험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요. 아직까지도 원인 분석이 끝나지 않았나요? 가습기 살균제가 이제 임산부와 영유아의 목숨을 앗아간 미확인 급성 폐질환과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실험으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이달 2일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동물 시험을 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일부 쥐들에게 호흡이 가빠지거나 체중이 감소하는 이상 증후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 폐 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 독성 실험 결과에 따라 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이제 권고일 뿐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최종 결과는 이제 8일 이제 최종 부검 결과와 10일 있을 전문가 검토를 마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정확한 결론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요.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피해는 사실 이제 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제 같은 해 8월에서야 이제 폐질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하고 이제 뒤늦은 이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당연히 피해자들은 이제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권고 사항인 판매 금지가 아니라 강제 리콜과 같은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최종 결과는 이달 중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단순히 매장 제품의 회수를 넘어 해당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경고하고 판매된 제품까지 회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에 주요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시급한 발표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경투전망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상세하고도 알찬 사건과 분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